네, 안녕하세요. 김민혁입니다. 예, 또 한 주가 지나고,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 이제 만나보게 되었네요. 저희가 이제 5주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4주 동안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어, 오늘까지 해서 아마 제가 수호전에 대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 할 생각이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어, 김성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호전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우리가 짧은 수업 시간 동안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하고, 또 어, 여러분들이 조금 수업 들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질문 듣고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은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질문거리들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을 가져오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시간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송강과 이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노달 이야기했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임충과 무송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송강과 이규라는 사람을 만나볼 건데요. 어, 똑같은 이제 수호전이라는 텍스트 안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맥락도 있을 거고 조금 다른 맥락도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도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만날 사람은 요 송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 송강이에요. 음, 그리고 우리 수업에 오늘 수업에 이교보다도 더 비중이 높고, 더 주요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이름은 송강이고요. 이렇게 쓰고요. 벼로는 급시우 또는 호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는 뭐 부르다 라는 뜻이고, 보이는 어, 부자를 얘기하는 거래요. 네. 보이라는 거는 일종의 명예직이었고 부자가 돈을 내면 살 수 있는 관직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국가에 돈을 내면은 기부를 하면 국가에 기부를 하면은 이제 명예직 관직을 주는 직책이 이제 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보이라는 직책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중에는 그냥 부자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보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별명이 이제 급시우라고 하는데 이거 시우라는 말은 논어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표현으로 어, 때 맞춰 내리는 단비를 이야기할 때 이 시우 혹은 급시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라고 해요. 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이런 급시우, 단비라는 게 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물 때, 그죠? 뭔가 부족할 때, 예, 때 맞춰 내리는 비가 이 시우, 단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별명이 급시우라는 별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직업은 아까 뭐 보이라고 했는데 보이 직책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압사라고 합니다. 압사. 압사는 어, 아전의 일종인데요. 아전이라는 말 아시나요? 그 춘향전 같은 거 보면 이방 나오잖아요. 그죠? 사또 밑에. 사또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시장 군수급대고 그 밑에 이제 일하는 행정공무원들 이방, 뭐 호방, 예방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아전이라고 부릅니다. 요 아전은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일종의 이제 구급공무원 같은 사람들이죠. 구급공무원. 실제적인 행정 업무를 실행하는 사람들. 요런 역할을 한 게 요 중국에서 그런 아전 역할을 한 게 압사라고 합니다. 압사. 송나라 때 아전은 압사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종의 구급 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행적을 얘기하면서 좀 얘기하겠지만 양상박의 수령이 됩니다. 대장이에요. 대장. 어, 따지면 삼국지의 유비나
또는 뭐 초안지의 유방과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는 인물이 이 송강이라는 인물입니다. 가장 소설 내에서 핵심이 되는 인물, 네, 가장 중요한 인물,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 같은 인물이 요 송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 송강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실존 인물이 모티브가 돼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나라 때 송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기록에 나오고, 네, 반란을 일으켜서 조정을 힘들게 하다가, 네, 이 사람을 조정해서 회유를 해서 돈을 줘서 회유를 해서 다른 반란을 진압하게 시켰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말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역사의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죽었거나 숙청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수호전의 이야기가 상당히 비슷하죠. 네, 수호전의 네, 수후전이라고 씁니다. 수호전의 영웅들이 네, 관가의 정부의 조정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관가를 도와서 다른 반란을 진압한다거나 외적을 막아낸다거나 뭐 요 나라를 막아낸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실존 인물 송강과 네, 수호전의 행적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 봤을 때 이 송강이라는 사람은 이제 실존 인물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이미지가 딱 요런 느낌인 것 같아. 네, 일단 관복을 입고 있죠. 그죠? 네, 왜? 이 사람 직업은 공무원이죠. 그죠? 네, 이 사람 직업은 공무원. 그러니까 관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사람의 외모는 별로 뛰어난 게 없어요. 사실 볼품이 없습니다. 예, 이 사람은 뚱뚱하고요. 뚱뚱하고 얼굴이 까매. 예, 그래서 석삼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 삼은 이 석삼자입니다. 예, 셋째라는 뜻입니다. 셋째라는 뜻. 예.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뭐 김씨 집 셋째면은 김삼랑 이렇게 불렀다고.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얼굴이 까만데 셋째여서 흑삼랑 뭐 이렇게 불렸다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수호전에서 송강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오늘 다룰 이규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을 보서 이 깜댕이는 누구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외적으로는 별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급시우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명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실존 인물의 모티프가 돼서 이 사람의 그 실존 인물의 행적처럼 이 수호전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 조계라는 사람부터 시작한다라고 봐야 합니다. 예, 요 조계라는 사람은 일종의 지역 유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네, 지역에 사는 좀 돈 좀 있고 힘 좀 쓰고 지역 촌장, 지역 유지 뭐 요런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유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 정보를 줘요. 무슨 정보냐면 이 양중서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예, 나쁜 사람인데 이 양중서가 그 뇌물을 받고 막 재물을 약탈하고 민가를 착취하고 그런 돈으로 모은 재산으로 이제 선물을 만들어서 자기의 장인에게 보낸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유당이 조개한테 얘기해서 요 선물을 약탈합시다라고 이제 건의를 하고, 예, 여러 가지 사건을 거쳐서 결국 이 양중서가 자기 장인에게 보내는 선물을 약탈해냅니다. 예. 자, 관아에서는 당연히 관아에서는 처음에는 이 조개가 양중서의 재물을 약탈한 것을 몰랐는데 어찌저찌 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개를 이제 체포하려고 합니다. 만화에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송강은 압사였죠. 압사. 네, 압사. 어, 이 소식을 빠르게 알아내고 빠르게 듣고 조개를 체포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송강과 조개는 친구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개네 집에 가서 조개에게 알려줘서 조개를 도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개는 양산박으로 가서 양산박으로 가서 양산박의 대장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임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산박의 대장이 됐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왕륜을 죽이고 이제 임충이 이제 그 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개가 오니까 임충이 조개에게 자리를 양보해서 조개가 이제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개가 죽고 나서 이 송강이 예, 조개를 이어서 양산박의 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송강은 이렇게 조개를 도망치게 해주고 이제 또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 조개는 도망치고 송강이 이제 조개를에게 이제 그 사실을 알려줬다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염노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있는데 송강이 좀 돈이 많으니까 요 송강에게 자기 딸을 첩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중매쟁이를 통해서 이 송강에게 연파석이라고 하는 자기 딸을 첩으로 보냅니다. 네. 근데 이 송강은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송강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자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연파석이랑 대면대면하게 보내요. 네. 그리고 연파석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네. 첩으로 들어갔어요. 부자라고 해서 송강이 첩으로 들어갔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송강이 잘생기지 않았죠. 뚱뚱하고 얼굴도 까맣고 그리고 이제 한 얘기를 빼먹었는데 키도 되게 작아요. 땅딸보야. 네. 키도 작고 뚱뚱하고 얼굴도 까맣고 잘생기지 않으니까 별로 좋아하는 마음도 없어 연파석도. 그리고 자기한테 막 잘해주면은 그나마 좀 마음이 갈 수도 있는데 자기를 별로 아껴주지도 않아. 별로 좋아해주지도 않아. 대면대면해. 그러니까 뭐 연파석 입장에서는 이 송강이 별로 좋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 연파석이 이웃의 장문석이라는 사람과 이제 바람이 납니다. 예. 그리고 송강도 이 사실을 대충 눈치를 채요. 얘 바람 난 것 같네. 근데 이제 딱히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대신에 더더욱 연파석을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와중에 아까 송강을 대피시켰던 조개가 이제 그 양산박으로 갔잖아요. 네, 양산박으로 가서 예. 그리고 양중사에게 이제 털어온 돈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송강은 자기를 구해준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돈의 일부를 송강에게 보냅니다. 황금 100냥 편지를 이제 송강에게 보내요. 근데 이제 송강은 돈을 받으면은 자기 좀 체면이 없잖아. 그지? 돈은 함부로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돈은 받지 않고 편지만 받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아까 얘기했던 연파석의 어머니 염노파가 송강한테 가서 아유 우리 딸이랑 자주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요즘 왜 이렇게 우리 딸을 안 찾아줘요? 우리 딸 좀 찾아와요. 라고 얘기를 해서 송강을 억지로 연파석네 집에 이제 또 끌고 와요. 그래서 이제 연파석과 송강이 이제 하룻밤을 보내다가 네, 깜빡하고 실수로 그 편지를 넣은 이 조개가 보낸 편지를 넣은 주머니를 연파석의 집에 놓고 나와버려요. 그러다가 그 사실을 송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돌아가요. 제발 편지만 안 봤으면 좋겠다. 이 편지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이 편지는 이 조개와 송강이 내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죠? 그렇잖아. 네. 조개가 송강한테 나 구해줘서 고마워. 황금 100냥 보내. 이런 편지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개 도적과 양산박의 대장과
이 송강이 내통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이 편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큰일이에요. 근데 연파석의 집에 딱 가보니까 이미 연파석이 그 편지를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송강이 도적들과 결탁했다는 사실을 알고 황금 백냥을 보낸다라고 편지에 써놨잖아요. 그러면 송강이 황금 백냥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연파석은 알고 있겠죠. 그죠? 근데 송강은 실제로 없지. 황금 백냥은 없어요. 왜? 황금 백냥은 돈은 안 받았잖아. 돈은 안 받고 돌려보냈잖아요. 그지? 편지만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연파석은 송강에게 황금 백냥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야, 그 황금 백냥 받은 거 있지? 그거 내놔. 그럼 내가 입 닥치고 있을게. 라고 협박을 해. 자, 근데 실제 황금은 없어요. 황금은 없어요. 돌려보냈어. 그래서 송강은 줄 수 없다며 연파석을 이제 설득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그러다가 도저히 연파석이 설득이 안 돼. 네. 그 협상도 하고 내가 황금 100냥은 없어. 30냥은 내 돈에서 만들어줄 수 있어. 그건 줄게. 막 이런 식으로 협상도 하고 오는데 연파석이 설득이 안 돼. 그러다가 결국에는 송강이 화가 나서 연파석을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죽였죠? 송강은 사람을 죽였죠? 물론 이게 명분은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송강이 명분은 있어. 뭐 연파석이 바람 펴서 내가 죽인 거야 라고 명분을 내세울 수는 있어. 근데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도망쳐서 시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네, 시진의 장원에서 송강은 무송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무송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무송이 맨 처음에 네, 맨 처음에 관리를 죽인 줄 알고 관리랑 싸우다가 이렇게 때렸는데 이제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도망쳤다. 라고 했었죠. 그때 이 송강도 이 시진의 장원에 도망치고 무송도 시진의 집에 이제 도망쳐서 그때 여기에서 송강과 무송이 만나게 됩니다. 송강도 무송을 보고서 얘 괜찮네 라고 이제 알아. 무송도 이게 송강의 유명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예, 송강이 그렇게 사람들을 잘 도와줘서 급시우라는 별명이 있다. 급시우 송강. 이런 걸 알고 있어서 둘이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의형제를 맺습니다. 예. 송강이 시즌의 장원에 있다가 맨날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맨날 신세질 수 없는데 예. 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풍채라는 여기는 이제 군대예요. 군부대. 군부대에 있는 부대장, 군부대 부대장이 화영이라는 사람이 이 송강을 불러요. 요 송강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괜찮다면 사람이 나 한번 보고 싶네 하고 이렇게 한번 불러요. 네. 화영의 초대를 받아서 청풍채로 갑니다. 근데 청풍채로 가는 길에 이 청풍산에 도적이 있었는데 이제 연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적 대빵이었습니다. 네. 이 연순에게 송강이 길을 가다가 붙잡아요. 도적되니까. 근데 이 송강이 누군지 모르고 이 연순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송강을 원래 재물을 뺏고 죽이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붙잡은 사람이 송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연순도 송강의 이름을 익히 들어왔어요. 급시우 송강. 네, 유명했어. 그래서 그 유명한 송강님이십니까? 하고 이 송강님을 알게 되자 이제 도리어 앞으로 이 송강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풀어줍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요 도적들 사는 곳에 청풍제 지체 유고 그러니까 청풍제의 대장 아까 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대장이라 그랬죠? 그치? 부대장이고 둘째 대빵이고 요 유고라는 사람이 이제 대빵입니다. 요 대빵의 아내가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요 도적들 중에 한 명이 이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서 이렇게 잡아왔어요. 근데 이제 송강 입장에선 화영의 초대를 받아서 가고 있는 길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대장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장 아내를
이렇게 포로로 잡은 걸 보고 그냥 지나치면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연순에게 얘기를 해서 도적들한테 얘기해서 요 아내를 풀어주게 됩니다. 자, 송강 입장에서는 요 유고의 아내에게 덕을 베푼 셈이죠. 그지? 근데 예, 유고의 아내가 송강을 보고 도리어 송강을 모함해. 어떻게? 나를 잡아갔던 놈이 이놈이다. 예,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송강이 유고에게 붙잡혀서 송강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화영은 송강을 존경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송강을 불러왔었죠. 그리고 요 연수, 예, 송강을 따르기로 약속한 이 도적들이 힘을 합쳐서 송강을 구출하고 유고를 죽입니다. 그리고 관군을 무찌르고 도리어 여러 관군들을 포섭하기까지 하면서 양산박으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양산박엔 친구 조개가 있죠. 그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 살기 좋겠다 하고 이 사람들이 도적들이 또는 이제는 도적이 된 관군이 조개에게 양산박으로 조개가 있는 양산박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산박에서 이제 며칠을 지냈는데 갑자기 편지가 하나 옵니다. 송강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라는 편지를 받게 돼요. 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송강은 몰래 가서 인사라도 하고 와야지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서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어.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태자가 임명이 됐다. 그 송나라 황제의 아들 태자가 임명이 됐다. 그래서 사면령이 내렸다고 하니까 이 송강이 와도 적어도 사형은 안 당할 거야. 형벌이 가볍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 송강을 자수시키기 위하여 연극을 했던 거였어요. 아버지 죽은 척을 했던 거죠. 죽은 척.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면 이 송강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죽었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네. 근데 이 송강이 또 집에 오다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서 이 관아에서도 송강이 돌아올 것을 눈치채고 송강의 집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이 송강의 집을 포위한 상태였는데 송강과 송강의 아버지는 이 포위한 관원들을 매수해요. 왜? 자수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게 다르잖아요. 검거와 자수는 다르잖아요. 그죠? 예, 형벌을 받을 때 검거를 당하는 것과 끝까지 도망치다 검거를 당하는 것과 자수를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수로 인정받기 위해 관원들을 매수하고 이제 자수로 인정받아서 이제 사형은 면하고 강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제 강주로 유배를 가는 게 결정이 됐어요. 강주로 유배를 가는 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조계의 군사 오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삼국지로 따지자면 제갈량 같은 사람이에요. 수호전의 제갈량. 여러 가지 계책을 내고 이 사람의 이제 계획과 꾀로 지모로 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오용이 그 송강에게 소개를 시켜줘. 누구를? 강주의 무관 대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괜찮아. 내가 잘 아는데 이 대종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유배생활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오용이 송강에게 알려줘. 그래서 송강은 강주에 도착해서 대종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내가 송강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대종이 그렇게 유명하신 송강님이십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대종을 통해서 오늘 배울 다른 사람인 이규라는 사람도 소개를 받습니다. 자, 대종이 뒤를 봐주니까 이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일종의 군인이잖아요. 이 대종이 뒤를 봐주니까 굉장히 평온하게
유배 생활을 해요. 그리고 꽤 자유도 있어. 막 돌아다녀. 막 평화롭게 돌아다니고, 예. 사실 말만 유배지 뭐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띵가띵가 노는 생활을 보내요. 송강 유배지에서. 네. 그래서 평온하지만 따분한 유배 생활을 이제 보내던 중에 송강이 어느 날 이제 술을 먹고 술집 벽에 완전히 만취한 상태로 술집 벽에 시를 씁니다. 시를 하면서. 네. 그 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 원문 두 줄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증공, 경사, 장성, 역유, 권무. 예, 이 자는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터. 예, 유는 어리다라는 뜻이죠. 어리다. 예, 어려서부터. 예. 승은 일찍이 한 번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공은 이제 공격하다의 뜻인데 연구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경사의 경은 이제 경전을 이야기하는 유교 경전, 논어, 맹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사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어려서부터 경사를 공부했고 장성, 장은 길다라는 뜻도 있지만 잘하다라는 뜻도 있죠. 네, 장성에서는 커서는 자라서는 역은 또 있었어요. 뭐가? 권모가 있었어요. 네. 모는 꾀라는 뜻이고요. 꽤, 꽤. 이 권은 권력할 때 권자기도 한데요. 네. 권력할 때 권자기도 한데 정도가 있고 권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도는 그야말로 그 바른 길, 바른 방법을 정도라고 하고요. 권도는 정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게 권도예요. 일종의 지금 말로 따지자면은 제 생각에는 위기 대처 능력 같은 거를 권도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올바른 방법은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대응하는 것을 이제 권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권모라는 건 내가 그런 걸 이제 잘했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잘해서는 권모가 있었다라는 거는 그런 뜻입니다. 네. 다음 두 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흡여, 맹호, 와, 황구, 잠보, 조화, 인수. 네. 흡은 흡여는 무엇과 같다 라는 뜻이에요. 뒤에 거랑 같다. 뒤에 거랑 같다. 맹호, 사나운 호랑이, 맹호가 와, 황구, 와는 눕다라는 뜻이고요. 황은 황량하다. 구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사나운 범이 황량한 언덕에 누워서 사나운 범이 황량한 언덕에 누워서 잠복 좋아. 발톱과 송곳니를 감추고 누워서 인수는 참고 견디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사나운 범이 황량한 언덕에 누워서 손톱과 송곳니를 감추고 참고 견디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무엇과 같아요. 네. 그런 모습 같아요. 누가? 내가. 내가. 내가 사나운 범 같아. 네. 사나운 범 같아. 네. 뭔가 내가 기회만 있습니다. 사냥감만 오면 얼마든지 맹호가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근데 유배와 있어. 어려서부터 공부도 했고 커서도 이렇게 실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참고 견디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불행, 자문, 쌍형, 나, 감, 배주, 강주. 예. 자, 불행. 예, 말 그대로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불행한 거. 예. 자문이라는 건 예전에 이제 자라고 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자라고 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무슨 형벌이냐면 예, 역시 혹시 여러분 드라마 추노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너무 여러분들한테 오래됐죠. 저 군대 있을 때 본 거니까 한참 됐네요. 예. 자, 이렇게 그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으면 그죠? 사람 얼굴이죠? 잘생겼죠? 예. 여기 이제 그 추노 드라마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얼굴에 글씨를 써놓습니다. 왜? 노비가 노비가 도망치면은 예, 그 도망친 노비를 잡아오면은 형벌로 이렇게 얼굴에 글씨를 새겨놓는 거예요. 이 새끼 도망친 노비야 라는 뜻으로 이 글자는 노비 할 때 노자입니다. 노예 할 때 노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놨습니다. 이 새끼 노비야, 노비 새끼야 라는 거를 이제 얼굴에 문신을 박아놓는 거예요. 문신을 박아놓는 그 고대 중국에 고대 동양에 있었던 형벌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자신이 한 잘못을 자신이 한 죄를 얼굴에 이제 박아놓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전자발찌랑 좀 비슷할까요? 그죠? 네. 물론 이게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용도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거 한 사람 있으면 조심해라는 걸로 우리는 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얼굴에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얼굴에 글씨를 박아놨다. 이렇게 이 새끼 노이 새끼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도 유배 와 있잖아. 형벌을 받았어. 이 새끼 살인자입니다. 하고 얼굴에 자자형을 받습니다. 자자형을 받아요. 불행히도 두 뺨에 자문 자자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어찌 낳습니다. 어떻게 감은 견디다. 감은 견디다. 배는 유배하다라는 뜻의 배자입니다. 유배하다. 쟤는 어디에 있다. 강주는 지명 이름이고요. 송강이 유배원 지명 이름. 그래서 어떻게 견딜까? 강주의 유배원. 네. 불행하게 내가 자자를 당했어. 뒷밤에 글씨가 새겨진 채로 네. 강주에 유배온 걸 어떻게 견딜까? 이 사람은 강주에서 띵까띵까 놀고 있는 게 굉장히 불만족스러운가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말까지 써느냐?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죠. 한연, 약득, 보, 원구, 혈영, 심양, 강구. 네. 자, 탄연은 훗날, 다른 해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타잖아요. 다른 이런 뜻이고 년은 해 연자니까 다른 날, 다른 해, 나중에, 훗날 이런 뜻입니다. 약은 만약 즉 얻는다면 뭘 얻어요? 원구, 원수를 갚을 보자입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를 얻는다. 훗날 원수를 갚을 걸 만약 얻는다면 네, 만약 얻는다면 혈, 피가 영, 물들여요. 물들일 염자입니다. 심양강 어귀를, 심양강 입구를 심양강은 강주에 있는 강 이름이에요. 심양강 입구를 피로 물들일 거예요. 네. 자,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앞에서 급시우 네, 다른 사람을 도와줘. 네. 규칙을 뒤에 좀 얘기할 거죠. 막 규칙과 정도를 내세워.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기회만 얻어봐. 한번 이 새끼들 다 죽었어.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일종의 역심이 이 송강의 마음속에는 가득했던 거예요. 내가 한 번 기회만 있잖아? 저 새끼들 다 쓸어버릴 거야. 나쁜 새끼들. 이런 생각이 이 송강의 머릿속에는 가득 있었던 거죠. 네.
제 그 대학원 후배 얘긴데요. 제가 대학원 후배가 이제 그 공부하는 책상을 그냥 얼핏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후배니까 이제 공부 잘하라고. 예. 그 무슨 공부하나 무슨 책 보나 이런 게 보고 싶어서 이제 책상을 한번 쓱 훑어봤는데 걔 책상 앞에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책상 앞에 네, A4지로 자기 글씨로 맹자의 글귀 하나를 이렇게 쫙 써서 딱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그 글귀가 요겁니다. 요거. 네. 한번 읽어볼게요. 문주, 일부주의, 미문시군이야. 아, 무슨 뜻이냐면 나는 어, 필부, 평범한 남자, 주라는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임금을 시해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 어, 은나라 마지막 왕, 이제 주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주자예요. 요 주자. 요 사람이 폭정을 해서 신하들, 예, 서백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은나라 왕 주왕을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왕을 죽이고 주나라를 세웠죠. 네. 그러니까 임금을 신하가 죽인 거잖아. 그죠? 임금을 신하가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맹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 일은 옳은 일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맹자한테.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거는 나쁜 일이잖아요. 이 일은 어떻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맹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라는 평범한 사람을 죽였다. 일부 평범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임금을 시해했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했다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어. 주왕은 뭐예요? 이 새끼는 임금 새끼도 아니야. 그러니까 죽여도 되는 새끼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맹자의 이 얘기에서 이른바 역성혁명론이라고 하는 역성혁명의 명분이 되는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공부하는 책상 앞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거야. 자기 손글씨로. 그래서 이거를 왜 써놨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맹자를 읽다가 이게 너무 멋있어서 이거를 써서 붙여놨대. 자, 내 송강이랑 똑같죠. 뭐예요? 제 후배는 자기 마음속에 있던 욕심, 누군가를 임금을 시해하고 싶은 마음이 부당한 임금을 시해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뭔가 자기도 모르게 가득 차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맹자를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이 글을 자기 책상에 하고 붙여놓은 거죠. 예. 자, 송강도 마찬가지. 송강도. 예. 자기는 평소에는 얌전한 척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기회만 얻으면 내가 핏빛 세상으로 만들어주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송강에게는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 송강의 씨를 이 황문병이라고 하는 강주에 있던 사람이 황문병이 송강의 씨를 봐요. 그리고 이제 강주의 지부, 강주의 대빵,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강주 도지사에게 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 내용이 나 반역할 거야.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봐. 이 새끼들 다 죽었어. 뭐 이런 시잖아요. 그러니까 송강은 역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네. 자, 송강이 역적으로 몰리게 되니까 대종이 이제 꾀를 하나 내요. 첫 번째 뭐냐? 미친 척해라. 제정신 아닌 척해라. 네. 네. 그래서 막 이상한 짓 해라. 막 이상한 짓을 시켜요. 근데 이제 황문병이 이 연기도 간파해냅니다. 간파하고서 미친 척을 막 하니까 저 새끼 고문해보죠. 라고 해요. 이 새끼 일단 고문해보지. 그러니까 고문을 하니까 이 송강이 고문을 못 버티고 자기가 미친 게 아니다. 사실 내가 쓴 거 맞다.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 그래서 이 강주의 지부 최구는 이제 중앙에 이제 중앙정부로 이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 채경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연히 정말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종에게 이 일을 시켜요. 대종한테 가서 이제 편지를 좀 전달해라라고 이제 시켜요. 왜냐하면은 대종은 수호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 하나거든요. 대종은 일종의 도수를 할 수 있는데 신행법이라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신행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만한 말로 바꾸면은 축지법이에요. 일종의 축지법. 예. 대종님 축지법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일 걸릴 거리를 대종은 하루면은 1일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대종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 대종이라는 인물이 소설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타임라인을 어긋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나라 조정에서 양산박에 군대를 보내.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 알아내서 양산박에 알려줘야지 여기에서 대비를 하자. 그죠?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대종이 하는 거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타임라인에 맞게 일반적인 시간관념으로 설명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요 대종이 하는 역할입니다. 아무튼 요 대종에게 이제 편지를 전달하게 하는데 대종은 얘 채경한테 갔다가 오면은 분명 송강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양산박에 들러서 혹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물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양산박에 제갈 오용이 꾀를 내는데 그 오용이 낸 꾀가 가짜 편지를 위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 편지를 위조해서 대종이 다시 가짜 편지를 가지고 최고에게 와서 송강 풀어줘. 됐어. 뭐 그런 일 가지고 별거 아니잖아. 하는 편지를 최고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 편지로 황문병한테 아까 얘기했던 요 황문병한테 가짜임이 탄로나고 결국 대종도 송강과 함께 목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이제 앞두고 사형 집행 당일에 양산박 호걸들과 아까 얘기했던 대종이 송강에게 소개시켜줬다는 이규의 활약으로 송강과 대종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구출돼요. 그래서 구출된 송강은 호걸들과 함께 이규, 대종 그리고 양산박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황문병을 사로잡고 원수잖아, 그죠? 예. 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황문병을 사로잡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송강은 이제 갈 데가 없죠. 유배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사형에 처한 위기에서 빠져나왔는데 이제 갈 데가 없잖아, 그죠? 예, 양산방에 입성해서 조계 다음가는 두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조계가 전투에서 죽으면서 송강이 다음가는 양산박의 두령이 되게 됩니다. 이게 송강의 이야기입니다. 예, 송강이라는 사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 송강이라는 사람은 아까 부자라 그랬죠. 부자예요. 그리고 아전이죠. 아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그 조선시대에 아전의 계층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네, 중인이죠. 중인. 네, 이런 일반 평민보다는 위지만, 그죠? 네, 양반들, 고급 귀족들보다는 아래. 인 사람들이 요 아전이. 네. 그러니까 이 송강이라는 인물도 그래요. 네. 주류 사회, 고급 귀족들의 고구 같은 사람이랑은 다르죠. 주류 사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구 같은 사람들은 중심에 있는 거죠.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쯤 있는 거예요. 가장자리에 있다. 주류 사회를 가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요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요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지? 보이니까. 될 것 같으니까. 주류 사회를 지향하지만 또 동일성을 얻기는 어려워요. 그죠? 고급 같은 고급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네.
비주류와 가깝죠. 조계라든가 뭐 대종이라든가 이규라든가 이런 사람 비주류들이다. 이 비주류와 가깝지만 또 이거를 완전히 자신의 부자인 위치를 이 구급 공무원이라는 하급 관리라는 위치를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러기도 어렵죠. 네. 뭔가 양쪽에 다 가까우면서 다 먼 자리에 이 송강이라는 사람이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일에서 고민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도리와 또 양산박의 영웅들, 코걸들과의 의리가 있죠. 자, 이 사람은 관리였어요. 압사라고 했죠? 아전이었어요. 네. 이 관리지만 도적을 도와주죠. 그죠? 이 사람이 신민과 인자의 도리를 다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개를 잡아와야 되죠. 그 영웅들과의 의리, 주류의 바깥 세상과의 이 사람이 가까운 거를 생각하면은 조개를 도와줘야 되죠. 이런 갈등이 송강에게는 있죠. 예. 또 어때요? 성풍채의 군인. 이 사람들은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죠. 도적들은 주류 사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성풍채의 군인도 성풍산의 도적도 모두 다 도와주는 인물이에요. 중간자적 인물이라는 거죠. 예. 자, 주류 사회에 속하는 걸 봐요. 그렇지 못한 울분이 있죠. 뭐에서 할 수 있었어요? 반역시에서 할 수 있죠. 그죠? 자기를 발톱을 감추고 있는 호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뜻이에요? 자기한테 기회만 있으면 나 능력도 있는데 어려서 공부도 했고 권모도 있는데 예. 왜 내가 주류 사회에 가지 못할까? 그러고 유배 와 있을까? 이게 형벌받아서 형벌받았다는 문신이 얼굴에 새겨져서 왜 유배에 와 있어야 하나? 그런 울분이 있죠. 네. 자, 강호를 지향하고 싶지만 그죠? 영웅들을 돕고 있지만 그러면서 선비로서 네, 아까 얘기했던 신민으로서 주류 사회를 향한 지향을 버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송강이라는 사람이 이중적이고 중간적이죠. 네. 자, 이 송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김성탄의 평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김성탄은 이 송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나? 자, 이제 그의 전을 읽으며 그의 언행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그 뜻을 구해보며 완연 충신 독경의 군자이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급시우. 급시우.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 가뭄에 내리는 단비. 그런 사람이라고 소설 속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군자의 모습이죠. 그죠? 가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사람이 군자가 아니고 뭐겠어요? 네. 편절, 구, 자, 어느 곳에서 그에게 누가 되는 묘사는 없다. 송강을 나쁘게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찌 송강을 인인 효자의 무리로 인정할 수 있으리요? 송강은 소설 속에서 칭찬만 하고 있는데 사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김성탄이 보기에. 사기가 그렇지 않은가? 사마천이 쓴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똑같다. 왜? 자, 한 무제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 무제를 얘기하면서 그에게 누가 되는 표현이 없다. 한 무제에 대해서 욕한 게 없어. 근데 한 무제 이야기를 다 읽고 나잖아? 그러면은 한 무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 아, 칭송과 비난이 필목에 밖에 있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한 무제 나쁜 놈,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글을 읽으면 아, 한 무제 나쁜 놈이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한 무제는 사마천에게 궁영, 여러분 궁영 아시죠? 사마천이 어떤 형벌을 당했는지 아시죠? 많이 아시지 않나요? 궁영이라는 건 남성의 성기를 적출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남근을 거세하는 그런 형벌이에요. 사마천은 궁영을 당했죠. 자, 자신에게 끔찍한 형벌을 가한 사람을 직접적인 욕을 한마디도 안 써놨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글을 보면은 아, 이 사람 나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폐관, 소설, 수호전 또한 역사와 정사, 역사와 작법이 같으니 어찌 쉽게 지으리, 어찌 쉽게 지을 수 있으리. 자, 무슨 얘기예요? 수호전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마천이 한 무제를 묘사하듯이 수호전도 송강을 묘사하고 있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지만 수호전을 읽어보면은 송강이 나쁘다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자, 송강은 도적의 수계이다. 그죠? 송강이 대빵이라고 그랬죠? 양산박이 대빵. 자, 도적의 수계이니 그 죄가 여러 도적보다 한 등급 높다. 하지만 종래 수호전을 읽은 자들은 모두 아침 저녁으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처럼 지나치게 송강의 충의를 높이 평가한다. 자, 무슨 얘기예요? 송강이라는 사람, 수호전 읽은 사람들은 송강을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충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자. 예.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충의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어찌 사람들의 성경이 도덕과 무리가 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일까? 글을 읽되 뜻을 통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자, 글을 읽어도 그걸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송강은 충의롭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통 사람들. 예. 자, 내가 볼 때 송강의 죄는 여러 도적보다 지나친다. 반시, 반역시를 쓴 것보다 조개를 놓아준 것이 죄가 크다. 왜 그런가? 조개를 놓아줌으로써 추악한 인물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로부터 조정에까지 화가 미치기 때문이다. 송강이 참으로 충의로웠다면 조개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송강이 조개를 놓아주었으니 그는 충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자, 도적, 양산박의 도적들의 여러 폐악들, 살인, 약탈, 방화 등등 폐악질은 뭘로 생긴다? 송강으로 생긴다. 송강 때문에. 뭐에서 시작한 거다? 송강이 조개를 놓아주고 이 사람을 양산박으로 보내면서 시작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적들의 대빵을 충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왜 송강이 충의롭다? 다른 많은 사람들 도와주잖아. 충의로운 거 아닌가? 왜 그래요? 글을 읽되 뜻을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읽어놓고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야. 소설을 읽어놓고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 송강이 잘못한 게 있냐? 그잖아. 네. 다른 도적놈들도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네. 뭐 임충이라고 나쁜 짓 안 했어? 네. 노달이라고 나쁜 짓 안 했어? 무송이라고 나쁜 짓 안 했어?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김성탄은 다 최고의 인물이다, 상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도대체 송강은 왜 송강은 나쁜 사람일까? 김성탄이 생각하기.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요거는 수호전의 장면이고요. 요 파란 글씨는 김성탄의 평입니다. 요 말 다음에 김성탄의 평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송강이 말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네. 관원에게 들킨 것이 도리어 다행입니다. 내일 제가 만일 달아났다가 살인, 방화하는 형제들과 함께 잡혔다면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뵐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아까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가짜 편지 보내죠. 나 죽었다. 자, 나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냈다가 네, 송강이 집에 왔다가 관아에 들켜요. 들켜서 후이다.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들킨 게 다행이다. 들킨 게 다행이다. 나 이제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자, 살인 방화하는 형제들. 이 사람들은 양산박의 호걸들이죠. 자, 양산박의 호걸들이랑
잡혔다면 큰일 날 뻔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양산박의 호걸들이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죠. 이 사람들과 같이 있었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죠. 자, 근데 김성탄의 평을 한번 봅시다. 자, 청풍산에서 화영, 진명, 황신, 여방, 곽선과 연순 및 세 사람을 양산박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자, 아까 얘기했듯이 화영 기억납니까? 화영? 예. 화영, 연순 기억나요? 연순. 예. 이런 사람들, 예. 등등의 사람들. 자, 이 사람들 양산박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송강이죠. 송강 때문에 이 사람들 양산박에 가게 됐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뭐 김성탄은 얘기 안 했지만 조계 양산박으로 보낸 사람 누구예요? 결국엔 송강이죠. 그죠? 자, 자기들이 이 양산박 살인 방화하는 형제들을 만들어낸 거면서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 김성탄이 방금 죽은 아비에게 속더니 그래 속았죠? 아버지한테 속았죠. 이제 산 아비를 속이는구나. 작가가 정말 송강의 간사한 모습을 잘 그려내니 자기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한다. 독자들이 모두 송강이 충효롭다 감탄하니 정말로 책을 잘못 읽는 이들이다. 자, 송강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적인 중간적 인물이죠. 그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인물로 김성탄은 보고 있는 거예요. 간사한 인물이라는 거죠. 간사한 인물. 네. 주류 세계를 지향하면서 제대로 처벌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인 방화하는 형제들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또 이쪽에 도움을 받다가 또 이쪽을 배반하다가 라고 이 송강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김성탄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듯이 요 까만 글씨는 수호전의 본문이고, 네, 본문이고, 요 보라색, 파란색,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네, 요 글씨는, 예, 요 글씨는 김성탄의 평입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화영이 말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 강주로 귀향을 가고 있어요. 보니까. 송강이 광주로 귀향을 가고 있는데, 예, 그 장면에서 이제 화영이 그 강주로 귀향 가고 있는 그 호송 관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네. 자, 화영이 뭐라고 얘기하냐? 호송 관원들에게 어째서 형님의 칼을 벗겨주지 않는 건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송강이 유배 가는 죄인이니까 그 얘기했죠? 칼을 차고 이런 거 차고 가야 돼요. 이게 법률상 이 죄인들은 이 칼을 못 벗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화영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강은 인의로운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 송강이 이 호송 관원들을 일종의 매수를 했어요. 돈도 줬어. 돈도 줘서 이미 구워 삶아놨어. 네. 그러니까 화영이 얘기하는 거죠. 칼을 좀 벗겨줘라. 갈 때 편하게 가게. 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 김성탄이 뭐라고 얘기하냐? 화영은 진실하다. 화영, 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영은 진실하다. 자, 다음 송강이 말합니다. 송강이 말했다. 동생, 화영,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국가의 법도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한단 말인가? 자, 화영이 야, 형님과 쓰는데 야, 칼 좀 벗겨드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국가의 법도를 무시한 얘기지만 진실한 얘기라는 거예요. 김성탄이 보기에. 왜? 자기 형님으로 모시는 사람, 형님으로 모시는 사람의 부탁을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지. 근데 송강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건 죄인이 칼을 차는 거는 국가의 법도야.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벗겨줄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김성탄은 송강은 거짓대다. 송강,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강은 거짓대다. 화영은 진실하고 송강은 거짓대다. 왜? 왜? 왜?
자, 친구와 형제 앞에서 일부러 이런 말을 하곤. 자, 화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이 칼을 차는 건 국가의 법도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준의 가게, 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장홍의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곳에서는 송강이 칼을 벗습니다. 벗는 장면이 나와요. 혹은 벗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송강이 칼을 벗었다 이런 말은 안 나오더라도 칼을 다시 찼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찼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칼을 벗었다는 얘기죠. 그죠? 벗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차요? 그죠? 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화영이 야, 칼 좀 벗겨줘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실한 속마음을 얘기한 것인데 반해 송강이 국가의 법도를 내세우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건 화영 앞에서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가식적이라는 거죠. 네. 김성탄은 계속해서 송강이라는 인물이 가식적이다, 거짓되다,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성탄의 평입니다. 그냥 김성탄 평. 네. 자, 김성탄 평 한번 보도록 하죠. 원문 한번 읽을까요? 네, 앞에 김성탄 평에서 원문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고 가도록 하죠. 사서 사 107인 도유 107인 행경 심지 연, 증, 미유, 여, 송강지, 권사, 부정자야. 기, 결식, 천하, 호암냐. 초, 무, 청천지, 광탕. 명월지, 교결. 춘우지, 태화. 하정지, 경칙. 유, 일, 은자, 이의. 이 은자 위지, 장본. 이 어시, 자언, 효, 부모. 사, 불의, 천하지인. 불신, 기, 효, 부모야.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번역문도. 자, 수호전에서 107인을 그릴 때면 송강 빼고, 그죠? 네, 송강 빼고 107명을 묘사할 때면 행동과 마음을 묘사하는데 송강처럼 간사하고 일정하지 않은 이는 없다. 자, 수호전에 나오는 108영웅 중에 송강 빼고 107명 중에 107명은 이렇게 간사하고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송강은 간사하고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칼을 찼다가 풀었다가 그러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했다가 그런 장면이 다른 영웅들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송강이 천하의 영웅들과 사귈 때면 하늘의 광대함이나 밝은 달의 깨끗함, 봄비의 활약함이나 천둥 같은 고dum을 애초에 없고 오직 은자뿐이다. 자, 수호전이라는 건 결국에는 여러 영웅들, 108영웅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이야기, 관계를 맺고 모이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송강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통해서 다른 107 영웅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 꼭 은자를 내세운다는 거죠. 네. 일종의 하늘의 광대함, 밝은 달의 깨끗함, 봄비의 활약함, 뭐 천둥 같은 고등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정의라든가, 그죠? 네. 윤리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다른 영웅들은 이런 걸로 서로의 관계를 만드는데 송강은 돈만 내세운다는 거. 네. 자, 돈을 미천으로 삼으면서 스스로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는 것도 무섭지 않은 것이다. 자, 이 사람이 내세우는 건 항상 돈이에요. 이 사람이 믿는 건 돈밖에 없어. 송강이 믿는 건 돈밖에 없어. 그렇게 김성탄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중요하다.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판도 송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겁내지 않는다. 그만큼 송강은 근사하고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김성탄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규를 이미지로 나타내면 요런 이미지가 딱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규 수호전의 인물들의 이제 그림을 가져오면서 이미지를 가져오면서 대부분 이제 그림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요거는 실사를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 드라마에서 이제 이규 캐릭터를 맡은 역할의 이제 분의 이제 분장과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 사람은요, 이규는요 일단 힘이 짱입니다. 예. 사실상 거의 뭐 수호전 모든 영웅 중에 힘으로는 1등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세고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기술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싸움 기술은 조금 부족한데 이게 힘 하나만을 정말 끝장나게 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무기는 요겁니다. 쌍도끼. 쌍도끼. 보기만 해도 무식해 보이는 무기죠. 요 무기를 마구마구 휘두르는 게 이규의 모습이고 얼굴도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 배우분은 참고로 저는 이 수호전 드라마는 못 봤고 2011년에 나온 중국에서 나온 이제 삼국이라고 하는 이른바 신삼국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 드라마의 이제 장비 역할을 한 배우인데 이규도 이제 이규랑 장비의 배우가 이제 같아요. 예. 아마도 삼국지의 장비 같은 그런 느낌의 캐릭터 아닐까. 이규를 생각하시면 그런 느낌이 아닐까. 물론 이규가 훨씬 더 흉폭하고 무식합니다. 예, 예. 일단 술을 잘 마시고, 무력이 세고, 무식하고, 이런 이미지의 인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흉폭하고, 이런 인물입니다. 예. 이름은 이규고요. 이름은 이규. 이제 별명이 있죠. 별명은 흑선풍입니다. 검은 돌개바람 이런 뜻입니다. 직업은 옥졸이에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교도관이겠네요. 그죠? 자, 이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규는 아주 막 중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약간 보조적인 보조 캐릭터로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인물입니다. 무언가 일을 한다, 뭔가 힘이 필요한 일을 한다, 뭔가 조금 무력을 써야 한다라고 하면 이규가 많이 나서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송강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규는 이제 송강이 유배강 강주 지역의 옥졸이었어요. 교도관인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송강을 만나서 이제 송강을 형님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예. 자, 아까 얘기했듯이 송강이 이제 반역시로 이제 죽게 되었죠. 이제 사형을 언도받죠. 사형 집행일에 양산박 영웅들과 함께 송강을 구출하고 이제 송강을 따라서 양산박에 송강과 대종과 함께 양산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양산박에 도착을 해서 송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큰 일을 저지르고 온갖 일을 저지르고 이제 도망쳐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연자가 돼서 죽을 위기에 죽을 수도 있죠. 그죠? 예. 아니면 죽진 않더라도 죄를 받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양산박으로 모셔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규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 자기 고향에 어머니를 두고 왔어. 라는 생각이 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로 어머니를 모셔오겠다라고 생각하고 기주로 떠납니다. 예. 고향을 가던 중에 이제 이규라고 하는 도적을 만나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규는 힘짱이죠. 예.
무력장. 네. 그러니까 도리어 이기를 제압하고 이제 이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노모,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도적질이라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규는 누구 만나러 가는 길이죠? 자기 엄마 만나러 가는 길이죠. 그죠? 이규는 자기 엄마 만나러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기가 어머니 때문에 도적질을 한다라는 말을 믿고, 예, 아, 얘도 엄마 때문에 열심히 사는구나 하고 용서를 해줘요. 자, 그러나 알고 보니 이거는 이규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규는 이규를 죽여버립니다. 예. 이규에게 이런 인정사정을 봐주는 건 없어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바로 거짓말인 거 알고 죽여버립니다. 네. 자, 고향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양산박으로 모셔가려 하고 있는데 형이 반대를 해요. 형은 이때 아전이었거든요. 네, 공무원이에요, 아전. 공무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모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규가 어머니를 모셔가면은 어차피 이게 도적 패거리에 이제 어머니가 가는 거잖아요. 형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반대하는 장면을 이규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이규도 형이 못 모셔가게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형 몰래 형을 따돌리고 어머니를 업고 도망칩니다. 예. 힘이 좋으니까 어머니를 업고 막 도망쳐도 막 잘 도망갑니다. 잘 도망가고 있는데 산속에서 이제 잠시 이제 물이 마시고 싶어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물을 떠오려고 이제 잠깐 자리를 비워요. 엄마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요. 하고 물 떠올게요. 하고 이제 물 들어가는 사이에 호랑이들이 이 어머니를 사냥합니다. 예. 그래서 이규는 호랑이들을 참고로 호랑이는 이게 엄마 호랑이, 아빠 호랑이, 그리고 이제 새끼 아들 호랑이, 딸 호랑이 이렇게 4마리가 있었는데 이 호랑이를 모두 다 쌍도끼로 다 쳐 죽이고 다 죽여버리고 양산박으로 돌아옵니다. 요게 이규가 이규의 이야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규는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규는 사실 이야기, 서사, 내러티브보다 훨씬 더 장면들이 중요해요. 한 장면의 모습 같은 것들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규는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일종의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살인을 즐기고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네. 자, 이 사람은 온갖 폐악질을 부리는데요. 네, 첫 번째로 송강을 처음 만날 때부터 도박장, 주점 등에서 횡포를 부리고 사람을 때려요. 처음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송강을 만나자마자 이규가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은덩이를 전당포에 맡겨놨어. 은덩이를 전당포에 맡겨놨어. 그 은덩이는 전당포에 맡기고 열량을 빌렸어. 송강 형님이 나에게 열량만 좀 꺼주면은 이 은덩이를 찾아서 형님 대접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량만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거짓말이었어요. 네. 이규는 도박장에 가서 이 열량으로 도박을 해서 돈을 벌어서 송강에게 대접을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송강에게 열량을 받아서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잃어버리죠. 도박장에서 돈을 따는 건 사람은 없죠. 돈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도박장에서 횡포를 막 부립니다. 야, 열량 내놔. 열량 플러스. 송강 형님 대접할 접대비도 내놔. 하고 막 횡패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강이 나타나서 이규를 혼내고 요 열량을 그냥 이 도박장 사람들에게 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술값은 누가 내요? 송강이 내죠. 송강이 내요. 자, 주점에서도 여러 가지 행포를 부리고 사람을 때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이런 장면이 첫 장면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살인을 하는데요. 수호전의 108영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을 했죠. 그죠? 노달도 사람을 죽였고 임충도 죽였고 무송도 죽였고 송강도 죽였죠.
근데 이 사람들의 살인은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뭐 합리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이유가 있죠. 나름. 노달은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그죠? 김치름 부녀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죠. 그죠? 임충은 자기를 나락에 빠뜨리고, 예. 그리고 자기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준 거죠. 그지? 네. 이 임충도 이해가 가. 그죠? 네. 무송도. 첫 살인을 언제 해요? 자기 자기 형을 죽인 형수와 그 형수와 붙어먹은 불륜남을 이제 죽이는데 첫 살인을 하죠. 그죠? 무송도 이해가 돼. 송강도. 물론 송강은 뭐 지가 잘못한 것 같긴 하지만, 예. 싸움 끝에 연파석이랑 싸우다가 연파석을 죽이게 돼요. 그죠? 예. 자, 이 사람들 나름 이 사람 모두 살인을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뭐 합리적이고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예. 이유가 있죠. 그지? 이유가 있지. 예. 자, 근데 이 이규의 살인은 예.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일종의 쾌락살인마예요. 네. 자, 송강을 구출할 때 양산박 영웅들이 얘기를 합니다. 송강을 구출할 때 양산박 영웅들이 민간인은 죽이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간인은 죽이지 마. 네. 필요한 살인만 해라.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 이규는 도망 나오는 길에 거슬럭거리는 인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싹 다 죽여버려요.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싹 다 가리지 않고 죽여버려요. 싹 다 죽이고 나와서 송강이 혼냅니다. 야, 너는 아까 민간인 죽이라는 얘기 못 들었어? 야, 어떻게 함부로 사람을 죽이니? 라고 하니까 죽일 만큼 죽여서 속 시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축가장이라는 것을 이제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민간인을 마구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물론 이거는 이규가 계획한 건 아니고 송강이 계획한 거긴 하지만 주동이라는 사람을 투항하기 위해서 계책을 쓰는 가운데 주동 상관의 아들, 어린아이, 아기를 죽이기도 해요. 이규는 이렇게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살인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먹기도 합니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이기라고 하는 그 어머니를 구하다가 만난 도적을 만났어요. 예. 그러다가 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은 있는데 반찬이 없네. 예. 밥이랑 같이 먹을 게 없네. 아씨 어떡해? 그래서 이규가 생각을 해요. 맞다. 여기 고기 있지. 이야, 이규의 사고방식이에요. 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여기 고기가 있었네? 내가 깜빡했네? 고기 구워 먹어야겠다. 하고 이기를 구워 먹습니다. 네. 심지어 황문병 기억나십니까? 송강의 원수, 송강이 반역시 썼다고 하던 그 사람, 반역시 썼다고 이제 고변하고 송강을 밀고 한 그 사람, 요 황문병은 죽이고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포를 떠서 그거를 날로 먹습니다. 예. 그냥 살인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먹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임충 이야기 같은 것에서 여러분들 보였듯이 이 사람들은 양산박의 영웅들은 조정의 간신들을 제거하겠다. 국가를 위해 싸우겠다. 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명분은 이래. 우리가 이 조정을 없애버리고 쓸어버리고 우리가 황제가 되고 대장군이 되겠다. 승상이 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기본적으로 이 양산박의 영웅들은 이런 명분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명분을 국가를 위한 거다.
백성들을 위한 거다.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한 거다. 라고 하는 명분을 세우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도리어 조정에 쳐들어가자. 송나라에 쳐들어가서 송나라 조정을 없애버리고, 네. 송강형님, 황제가 되세요. 만만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규예요. 이규는 영모도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사이코패스 쾌락 살인마에 김성탄은 이런 평을 남깁니다. 이규는 상상의 인물이다. 그 얘기했었죠. 김성탄은 그 수호전의 108영웅을 5등분했다. 상상, 상중, 중상, 중하, 하하. 예. 이 중에 이규는 최고 등급이다. 상상이다. 참고로 송강은 하하입니다. 당연히 이 간사한 인간 하하. 예. 이규는 상상. 일반 사람들은 반대죠. 일반 사람들이 이규를 보면은 당연히 이규는 쾌락살입니다. 송강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급시요 상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성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규는 상상이다. 송강은 하하다. 자, 정말이지 끝까지 천진하고 꿈이 없으니 그의 생각을 보면 양산박의 나머지 7명은 아무도 그의 눈에 차지 않을 거다. 자, 맹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맹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후기불능은 후기로도 음란하지 않게 후기하더라도 음란하지 않고 후기로도 음란하게 만들 수 없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무슨 짓을 해요? 사람이 돈이 많다. 그러면은 음란한 짓을 하죠. 그죠? 자신의 욕심을 채울.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 색을 즐기고, 여러 가지 사치를 부리고, 후기하면은 이런 짓들을 하죠.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이 한 달, 2달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지금 제가 있는 시공간인 8월에는 롤스로이스나 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제예요. 롤스로이스를 타면서 그 마약을 하는 상태로 운전을 해서 그 여성을 쳐서 이제 거의 죽게 만든 사람이 요즘 최근 화제입니다. 롤스로이스를 탈 정도가 되면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음란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부기로도 부기에서도 음란하지 않는 자, 부기로도 음란하지 못하게 하는 자, 그리고 빈천불능치, 불능이, 죄송합니다. 빈천불능이, 빈천으로도 가난으로도 뜻을 바꿀 수 없는 자. 자,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면 자신이 원치 않는 일도 하게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이 많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난이라는 건 무서운 일이니까. 그죠? 자, 근데 빈천으로도 뜻을 바꿀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위무불능군. 자, 협박을 해도 위력으로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맹자는 뭐라고 부르냐? 대장부라고 부릅니다. 대장부. 자, 이 대장부, 맹자가 얘기한 대장부란 어떤 사람이냐? 부기로도 음란하게 할 수 없고, 빈천으로도 뜻을 바꾸게 할 수 없고, 위력으로도 굽힐 수 없는 사람. 이게 대장부다. 이게 정시, 타, 합이오. 정말로 그를 잘 나타낸 말이다. 이런 사람이 누구다? 대장부가 누구다? 이규다. 이규라는 사람은 부기로도 음란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빈천으로도
뜻이 바뀌지 않을 사람이고 네. 위력으로도 불복시킬 수 없는 대장부다라고 김성탄은 평가해요. 네. 왜 그럴까? 김성탄은 이런 식의 대결 구도를 일종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수호전의 서사에 크게 대결하는 구도는 양산박, 그죠? 고구로 대표되는 썩어 빠진 송나라 조정의 대결이죠, 그죠? 예. 고구라는 사람은 합법적 인물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뭐 법에 대해서 처벌받은 거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에 비해서 양산박의 사람들은 네, 불법을 저지르고 그에 처벌받은 사람이죠. 고구는 제대로 된 사법 체계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양산박의 영웅들은 다 알게 모르게 다 처벌받은 사람이죠. 그죠? 자, 고구는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죠? 그에 비해서 양산박의 인물들은 주변에 있는 인물이죠. 네, 중심에서 멀어진 수호에 있는 인물. 그죠? 수호에 있는 인물이 이 양산박의 인물들이에요. 네. 자, 그렇지만 고구는 부정한 인물이죠. 그죠? 부정한 인물. 네, 간신.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든 그런 인물. 그리고 양산박의 영웅들은 그거에 대항하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소설 속의 구도는 이걸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네. 자, 근데 김성탄은 내면의 대결 구도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대결이냐? 송강과 이규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자, 앞서 봤듯이 김성탄은 송강이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가식적 인물, 위선적, 때가 탈 대로 탄 썩어 빠진 인물. 네, 그렇게 못 쓰나면서 썩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 이규는 진솔한 썩은 인물이 아니라 순수한 이라고 김성탄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다음 내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송강이 은자로 친구를 사귀는 것을 보여주는 이어서 이교를 보여주니 절묘한 기법이다. 자, 송강은 아까 얘기했듯이 김성탄이 얘기했듯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네. 강주로 유배오면서 네. 관원들을 어떻게 해요? 관원들에게 은자를 주죠. 줘서 매수를 하죠. 일종의.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송강이 가서 강주에서 만나는 게 이규예요. 이규에게도 돈을 주죠. 예. 자, 송강은 은자로 친구를 사귄 그런 사람이에요. 돈으로 친구를 사귄. 자, 정말이지 송강이 모습에 앞의죠. 죄송합니다. 앞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낄 것은 욕 듣고 맞고 죽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자, 송강이 이규를 만나면 너무너무 부끄러울 거라는 거예요. 네. 이규는 도박할 은자가 필요하면 객점에서 빌리고 물고기가 필요하면 어촌을 찾아가 달라 한다. 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고기가 필요해요? 고기 잡는 어부한테 가서 물고기 내놔 이렇습니다. 물고기 내놔. 돈이 필요해? 상점에 들어가서 돈 내놔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천하의 물건이 마치 천하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것인 듯한다. 세상에 인색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지만 또한 후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 자, 천하에 니께 내게 없다는 거야. 니 거, 내 거, 이게 없어. 다 같이 쓰는 거지. 뭐 그걸 따져. 이런다는 거죠. 네. 자, 은자를 주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도 않지만 은자를 주는 것을 원한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자, 이러하니 송강의 사기술이 이규만 만나면 궁핍해진다. 네. 송강이 은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 사람을 감동시키려는 것이고 송강이 은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원망할까 걱정해서이다. 자, 송강은 왜 자꾸 돈을 써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얻지 않기 위해서 돈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규에게 돈을 주는 게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규에게는 세상 물건이 다 자기 거, 세상 물건이 다 남의 건데 그게 돈을 주고 받는 게 무슨 감동이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원한을 느끼겠어. 빈천으로도 부기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인데, 그죠? 돈을 준다고 해서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음란해질 사람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자기가 할 걸 못할 사람도 아니고. 네. 자, 송강을 속이지 않으면 객점에서 빌리고 객점에서 못 빌리면 도박장에서 빼앗고 도박장에서 빼앗지 못하면 강조석 안팎에서 길 가는 사람을 잡고 내놓으라 하지 않겠나. 이규는 그러겠죠. 송강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얻어냈어요. 그죠? 돈을 얻어내는 장면이 있었지만 송강을 속이지 않았으면 이규가 돈 못 받았을까? 어디서라도 받았겠지. 그지? 도박장에 찾아가서 뚜드려 패서 빼앗던, 또 길 가는 사람한테 빼앗던, 어떻게 해서든 받았겠지. 그죠? 송강한테 돈을 받은 게 그렇게 고마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규한테는. 어차피 어떻게든 받았을 거다. 네. 자, 영웅들과 결탁하길 좋아하는 송강이 있은 다음에야 이규가 은자를 쓸 수 있다면 송강이 강주로 오기 전에 이규는 술도 못 마시고 고기도 못 먹고 도박장에서 도박도 안 했을까? 그죠? 송강이 돈 주기 전에는 이규가 술도 못 먹고 도박도 못 했으면은 이규는 송강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 했을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이규는 아마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도박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규라는 인물은 돈이라는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규에게 돈은 그냥 길 가다 주는 거예요. 물론 뺏는 거지만 길 가다 돈을 주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언제나 자기가 필요한 돈을 주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돈을 주는 게 고맙겠어요? 다른 사람이 돈을 주는 게 그렇게 딱히 고맙지 않겠죠. 그죠? 네. 자, 이 편 내내 송강과 이규가 만나는 그 편 내내 이규의 호탕한 모습을 그린 것은 모두 송강과 부딪힌 절세의 묘한 편법이다. 자, 송강이라는 사람은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이규라는 사람은 절대로 그 돈으로는 마음을 팔지 않을 사람. 이규의 마음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송강이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규가 돈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뭘 하고 있다? 송강의 간사함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규라의 진솔함을, 송강과 반대되는 진솔함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 그러니까 이규는 김성탄이 보기에 송강과 다르게 가식적이지 않은, 있는 그대로 자기 맘대로 하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자, 이 진실한 모습은 이런 부분에서도 드러나. 요거는 김성탄의 평입니다. 네, 김성탄의 평. 네. 자, 아까 얘기했었죠. 송강이 양산박에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그래서 이규도 어머니를 모셔오라는.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예. 자, 송강이 아버지를 모셔올 때 여러 사람이 전별한다. 공손추가 어머니를 모셔올 때도 여러 사람이 전별한다. 자, 무슨 얘기예요? 전별이라는 건 잔치예요, 잔치. 이별잔치. 예. 자, 송강이 아버지를 모셔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공손추라는 사람도 이제 어머니를 모셔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면은 잔치를 벌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송강이 아버지를 모셔오러 그 고향에 가면은 잠깐 헤어져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별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오는데 다른 사람의 전별을 받는단 말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연일 술이나 마시고 생각해보면 바로 가니 정이 지극하고 뜻을 다한다. 무슨 얘기예요? 자, 이제 빨리 아버지를 모셔와야 되고 어머니를 모셔와야 돼요. 효성스러운 효자예요. 효성스러워요. 효자예요. 아버지 모셔와요. 어머니 모셔와요. 아버지 만나러 가요. 어머니 만나러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야죠. 무슨 잔치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빨리 가서 아버지를 뵈야죠. 빨리 가서 어머니를 뵈야죠. 진짜 효성스러운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송강이나 공손추는 어떻게 해요? 아, 저는 아버지를 모셔오겠습니다. 그러고서 뭐래요? 잔치를. 술 마시고. 예. 만약에 생각 안 하면은 그냥 술이나 마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규는 어떡하냐? 이규는 송강이 아버지를 모셔온다고 하네. 나도 엄마 모셔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어. 하고 바로 가요. 잔치하는 장면이 없어요. 전별하는 장면이 없어요. 네. 자, 무슨 얘기예요? 이규라는 사람은 이규라는 사람이 정말로 효성스러운 사람이다. 송, 송강이 말하는 효성이란 가짜다. 어떻게? 아버지 모셔오려면 빨리 가서 모셔야지. 잔치를 하고 잡혀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면에서 이유가 굉장히 슬프게 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김성탄은 또 이렇게 평을 달아줍니다. 자, 살아서 사랑을 다하고 동양하면 수고를 다하며 장난할 때는 정성을 다하고 곡할 때는 슬픔을 다한다. 진실로 효자이다. 이규가 송강과는 다르다. 송강의 사기, 가짜, 위선과는 다르다. 이규는 어떤 사람이다? 진솔한 사람이다. 다시 위선자 송강과 대비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네. 법대로 처리해야지. 법대로 처리해야지.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래, 약환, 의득, 천하, 불란러, 불란욕, 요거 중국어 발음으로는 으어, 한국어 발음으로는 이제 요입니다. 제가 러라고 읽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요자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 법이라는 것에 기댈 수 있으면 천하는 어지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자, 조례라는 거, 조례라는 거, 법률 혹은 예법, 관례 이런 거대로 규칙대로 규칙이라는 것에 기댈 수 있으면 의지할 수 있으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천하가 이꼴났겠어요? 세상이 이꼴났겠어? 간신이나 고우 같은 간신이 등장하고 의로운 사람이 핍박받고 그래서 도적들이 횡행하고 이런 세상이 됐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성탄은 뭐라고 얘기하냐? 통쾌하고 명확한 논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세상이라는 것에 믿지 못할 때, 세상이라는 것에 신뢰라는 게 사라졌을 때, 규칙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기댈 수 없을 때, 네. 천하는 어지러워지고, 그 천하가 어지러운 걸 보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통쾌하고 명확하죠. 네. 예, 제가 오늘 수업 그리고 이번 한문 특강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어, 양산박이 북송말, 그러니까 수호전이 배경이 되는 북송말은 느낌이 어떤가요? 단신이 나타나고, 그죠? 예,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예,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도적들이 횡행하고, 예, 이 도적들이 의로운 사람들도 도적이 돼. 그리고 이 도적들이 여러 가지 살인, 방화, 약탈을 저지르는 그런 세상이 이 북송말의 모습이 수호전이라는 소설에 담겨 있죠. 네. 자, 김성탄이라는 사람은 명말 청초에 살았어요. 우리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명말 어떤지 아십니까? 엉망이었죠. 정치가 문란해지고 간신들이 횡행하고
예, 의로운 사람이 부당한 일을 겪고 그러면서 명나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예. 송나라도 마찬가지로 정치가 문란해지면서 요 나라에게 예, 그 중원 지역을 내주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원나라에게 예, 멸망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예.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나요? 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에,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물론 제 생각에는 국속말이나 명말의 그 정도의 모습은 다행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요즘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뉴스를 보다 보면은 온갖 행행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고 흉악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흉악한 사람들에게 대중들의 분노가 쏠리기도 하죠. 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흉악한 사람들을 어 제대로 냅둬야 한다. 정당성을 줘야 한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저희는 조금 더 큰 분노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우리의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한 사람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분노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는 그런 식으로 수호전의 이야기와 김성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지금을 좀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 여러분도 네,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는 어, 다른 문학을 접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관점에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의 온라인 수업도 여기까지로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4주 동안 강의를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끼셨으면 그리고 얻어가시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어, 미리 반가운 생각이 들고요. 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